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캔바의 새로운 기능을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연수를 해드린 이후에 캔바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살펴보시고 선생님들의 콘텐츠 제작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투표 및 퀴즈 기능인데요. 사이드 메뉴에서 이 요소를 클릭하면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OX 퀴즈라든지 선다양 퀴즈, 투표 기능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퀴즈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보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바로 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거든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한 다음에 이곳에 있는 퀴즈 템플릿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수정할 수 있거든요. 삽입한 템플릿을 선택하면 상단에 이렇게 플로팅된 메뉴에 편집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를 선택하고 질문의 제목과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퀴즈 옵션은 OX 혹은 Yes or No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Yes 부분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잖아요. 정답 부분을 노출시키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No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점 3개의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정답으로 옵션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도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색상은 여기에 상단에 있는 이곳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방법은 공유 메뉴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편집 가능이라고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결과값도 보일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니까 그냥 선택만 가능하게 하려면 보기 가능 조건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링크 복사를 누르고 공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링크를 받은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정답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정답은 뭐였잖아요. 여기를 선택하고 제출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나타나면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그럼 제출한 답변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다시 선생님의 슬라이드로 돌아와 보면 상단에 답변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누가 어떠한 정답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목업 템플릿 만들기 기능인데요. 목업은 앱에서도 살 수 있고 여기 요소에서도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면 여기에 목업 기능 메뉴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목업 템플릿 만들기는 요소 메뉴에 들어있는 목업 기능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앱으로 들어가셔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앱에 있는 인기 항목 카테고리에서 목업스 앱을 선택합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목업 템플릿 만들기라고 보이시죠? 사진을 선택해서 목업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목업 템플릿이라는 게 이렇게 하단에 있는 것은 캔바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선생님들이 새로운 사진으로 템플릿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이것은 캔바에서 제공하는 사진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슬라이드도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템플릿으로. 자,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언스플래시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업로드 시킨 겁니다. 이 사진에는 전혀 목업 기능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노트북 화면을 제가 목업 기능을 적용해서 템플릿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목업 템플릿 만들기만 클릭하면 끝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4가지 템플릿을 만들어 주죠. 첫 번째가 제가 원하는 템플릿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컵 부분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노트,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것까지 어색하게 만들어 줬네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는 이 노트만 템플릿으로 만들어 줬어요. 저는 첫 번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보던 템플릿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이제 여기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진을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바로 해볼게요. 봄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봄 사진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클리피라는 앱입니다. 이 클리피라는 앱은 앱 검색에서 클리피를 직접 쓰고 검색하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연수에서 알려드렸던 GP 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GP 앱과 다른 점은 동영상과 스티커 메뉴가 이렇게 카테고리로 구분된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이 GP 앱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GP 앱은 보시는 것처럼 스티커와 이런 클립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는 소리도 나지 않거든요. 거의 다 GIF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스티커라고 검색하고 싶으면 stickers 라고 검색해야 이렇게 스티커 기능만 따로 검색 결과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이 클리피는 처음부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GIF, 스티커, 그 다음에 클립. 이 클립은 짧은 동영상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아까 검색어처럼 해피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 검색어와 관련된 동영상과 스티커와 GIF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됩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GIF 파일 하나랑 그리고 스티커 그리고 클립을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클립은 소리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물론 여기에 해피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일 수 있지만 소리까지 포함된 결과물을 얻고 싶을 때에는 클리피 이 앱을 활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페이지 번호 추가입니다. 왼쪽에 있는 텍스트 메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 메뉴를 클릭해 보면 가운데쯤에 페이지 번호라는 메뉴가 나타난 것이 보이죠? 페이지마다 일괄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거나 혹은 페이지별 다른 형식 그리고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살펴봅시다. 여기 페이지 번호를 눌러 볼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 하단에 아주 작은 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숫자 8이라고 나오는 것은 현재 여기가 8페이지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숫자 8을 클릭해서 혹은 상단에 있는 편집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숫자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8만 나오는데요. 여기를 선택하고 페이지 숫자라 하면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X 슬래시 Y 페이지는 전체 페이지에서 현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나타난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크기를 확대하거나 폰트를 수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곳에 있는 텍스트 색상 관련 메뉴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 정보가 다른 페이지에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크기 말이에요. 이 크기를 똑같이 적용하고 싶을 때에는 다시 편집 메뉴를 누른 다음에 모든 페이지의 속성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페이지를 볼게요. 이렇게 같은 크기로 적용된 것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시 편집을 누르고 그리고 페이지 정보를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색상도 바꿔볼게요. 그럼 현재 페이지만 이렇게 바꿔졌는데요. 보이시죠? 이것을 다른 페이지에도 모두 적용하고 싶다면 편집을 누르시고 모든 페이지에 속성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에서 특정 페이지를 제가 삭제해 볼게요. 그럼 페이지를 삭제하더라도 그 페이지 번호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페이지를 삭제하면 7페이지가 다시 6페이지가 되면서
이렇게 페이지 번호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7페이지에서 이 페이지 번호가 필요 없다. 그러면 해당 페이지에서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페이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페이지 번호를 모두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다시 편집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번호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애니메이션 개별 시작하기입니다. 이 기능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설명드릴 때 다음에는 이런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캔바에서 이 기능을 빠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워포인트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사용자가 커스텀해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캔바에서는 그런 기능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캔바에서 이 클릭하여 정렬이라는 메뉴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 시점에 해당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것이 어떤 기능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요소를 선택하고 클릭시 표시로 하고 클릭하여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순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 개별 시작하기가 먼저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럼 그것을 첫 번째 순서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한번 클릭하면 이것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등장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가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개별 시작하기 조건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프레젠테이션 펜 기능인데요. 예전에는 프레젠테이션 하단에 이런 펜 도구가 없었거든요. 이제 새롭게 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만 영향을 미치고요. 펜 기록물이 콘텐츠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을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의 그리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도구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직접 판서를 하듯이 쓸 수 있겠죠. 지우고 싶을 때에는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고 이런 식의 지울 수 있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형광펜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직선을 긋고 싶을 때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서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다른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것을 이어서 하면 되겠죠. 슬라이드 쇼를 끝내볼게요. 그럼 이렇게 펜 도구가 다 사라진 것이 보이죠? 즉, 콘텐츠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는 왼쪽의 사이드 메뉴에서 도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마 여기에도 선생님들이 오랜만에 들어오셨으면 좀 변경된 것이 보일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가 그리기라는 도구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기는 여기에 안에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도형, 선, 그리고 스티커 메모, 텍스트, 표 등을 직접 여기에 자유롭게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하는 것들은 콘텐츠 페이지에 다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이 프레젠테이션 펜 기능은 콘텐츠에 추가되지 않는다. 그 두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제작한 것을 선생님들께 템플릿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실습해 보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녹화해서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